네, 조국 가족이요. 좀 처음으로 카메라에 딱 포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저 카메라에 포착이 된 시점, 김민지 기자, 지난주 금요일 밤인가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낮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뭘 했죠? 검사들과 대화를 하는 바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의정부지검에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조국 장관 그러니까 퇴근하고 집에 있다가 다시 나가서 부인 정경심 교수를 차에 태우고 와서 같이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정경심 교수와 조국 장관이 집에 들어가기 전에는 조국 장관의 딸이 모자를 푹 눌러쓰고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이게 지금 조 장관 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된 건데요. 논란 이후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인 게 이번이 그 카메라에 포착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와 조국 장관의 딸이 이제 집안으로 이렇게 금요일 밤에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는 건데요. 뭐 일각에서는 언론에서는 이제 정경심 교수의 검찰 소환이 임박하면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가족끼리 대책회의한 거 아니냐, 이런 좀 해석이 나옵니다만, 너무 좀 이게 의미를 너무 지나치게 부여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우선은 지난주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정경심 교수의 소환이 임박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많은 언론이 주말 내내 금요일부터 조국 장관 집 앞에 있었거든요. 아, 뻗치게 했습니까? 네. 어허.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해서 뻗치기를 한 거예요. 예. 그 와중에 이제 저런 사진 찍혔고, 또 한 가지는 조국 장관의 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산에 있는 학교 때문에 지방에 머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청문회 때 조국 장관이 딸의 진단서도 지방에 있기 때문에 떼지 못한다. 그래서 그 딸의 문자 메시지를 캡처해서 내서 좀 논란이 일었잖아요. 그런 거 무슨 침대 위에만 있으니까 뭐가 되고 있다. 이런 돼지가 되고 있다. 돼지공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도 있었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기다렸다가 사진을 찍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도한 취재인 것 같습니다. 과도한 상상이고. 과도한 좀 해석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가족이 같이 살고 있는데 특히 아들은 서울에 다니고요. 부인도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딸도 사실은 휴학 중이에요. 물론 복학할지 모르겠지만 주말이고.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한 집에 있는 게 맞지. 그럼 만약에 수사 중이다. 아니면 기자들이 지키고 있다고 해서 각자 헤어져야 됩니까? 각자 살아야 됩니까?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니에요. 가족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뻗치게 하고 있다, 부착이 된 거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오늘 출근길에 말이죠. 부인에 대한 입장도 좀 짧게나마 밝혔습니다. 조 장관 목소리로 직접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확인해 보시죠. 부인이 건강상 검찰 조사 받기 어렵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닙니다. 퇴원했고요. 당연히 검찰 소환에 응할 것입니다. 네. 내 아내는 퇴원했고요. 당연히 검찰 소환에 응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퇴원했고요. 요 말에 좀 주목해 주십시오. 퇴원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제 나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김민지 기자, 이 조 장관 부인의 병원 입원과 관련해서도 좀 뒷말이 나온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네, 저희 채널A가 취재한 결과 정경심 교수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추석 연휴 직전이었죠. 9일부터 11일까지 동작구의 한 병원에 정경심 교수가 입원을 했었는데요. 9일은 참고로 이제 조국 장관이 임명된 날이었죠. 동작구의 한 병원에 일반 병실이 있는 곳 말고 7층에 1인실이 있는 곳 한 층을 모두 정경심 교수 홀로 사용하면서 병원 측에는 철저한 보안을 당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당 병원장을 저희가 또 취재를 해봤는데 이건 좀 특혜 아닌가? 이런 질문에는 특혜는 없었다. 다만 조 장관과 내가 함께 아는 후배의 소개로 정경심 교수가 입원한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원래 법적으로는 입원 내역이 주민등록 번호라든지 이런 것과 함께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해서 지금 뒷말이 남고 있습니다. 딱 진짜 보니까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이제 9, 10, 11이면 4월 동안 동작구의 한 병원에서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했다는 것인데 이제 추석 연휴 직전인 것이고 그 동작구에 있는 병원 이름은 저희가 밝힐 수 없으나 7층 전체를 다 사용했다는 거예요. 정경심 교수가. 글쎄요. 그러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이 아니었다면 병실 홀로 쓰며 쉬쉬하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우선 그 정경심 교수가 입원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채널A에서 취재를 들어간 거예요. 저거는. 그러니까 어느 병원에 입원을 했으며 대략의 상태가 어떤지를 채널A가 확인을 했는데 저 병원이 정형외과를 주로 보는 병원이었습니다. 정형외과요? 예. 그러니까 정형외과라고 하면 주로 이제 골절이라든지 그렇겠죠. 아니면 척추협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인데 여기에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이 9일부터 11일까지
뭐 검찰의 수사 압박이 있기 때문에 입원할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뗀 진단서를 학교에 제출했지 않습니까? 정경심 교수가 휴직을 했죠. 예. 그런데 저는 좀 처음에 이 보도를 접했을 때 의아했던 게 어떤 게 의아하셨어요? 3차 진료기관 정도의 진단서를 가지고 휴직을 통상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가능할까? 이랬는데 오늘 중앙일보에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동양대에서 진단서를 조금 더 상급 기관에서 떼서 제출해달라. 그러니까 보강 주문을 했다. 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형, 이게 아마 예. 입원 내역이 없다 그러는데 병원에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마 이게 아마 제시를 안 하든가 기자한테 얘기를 안 했을 수 있지. 그냥 입원을 하고 들어오게 되면 의료보험이라 적용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어쨌든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에 뭐 기록이 안 돼 있다 이런 거는 좀 과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7층을 전부 사용했다.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1인실에 어떻게 1인실에 가든지 3인실에 가든지 1인실 가면 본인 부담을 하는 것이고요. 아니면 3인실이나 6인실은 의료보험 부담을 하는데 그런 걸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지 그런 걸 주고 뭐 특혜를 줬다.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이 못 오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그전부터 조국 장관이 계속 아프다 병원에 입원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마치 이제 이번 병원을 핑계로 해서 뭐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게 아니냐. 그래서 오늘 뭐 어떤 언론에 보니까 뭐 소환에 불응해서 영장 청구할 거다. 체포영장 청구. 그거는 오보라고 그렇죠. 검찰이 왜냐하면 밝혔어요. 이제 예. 변호인도 얘기하기를 예. 정식으로 소환 통보 받은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소환 통보하고 입원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뭐 김민지 기자. 네, 예. 제출을 안 했을 뿐이지 이번 내용은 있을 것이다. 그게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채널A 취재 결과에도 이제 병원 관계자가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메모란에 내원 내역이 없습니다. 아무리 지인이어도 주민등록번호를 남기게 되어 있는데 안 받으면 저희가 법에 걸리거든요. 그럼에도 내원 내역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병원 관계자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하고요. 자, 이제 이런 겁니다. 정경심 교수가 이제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되겠죠. 뭐 이러면 이번 주 중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검찰에서 이 정경심 교수 소환과 관련해서 김민지 기자 뭐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네, 아무래도 많은 언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정경심 교수가 과연 그 검찰에 소환이 돼서 출석을 할 때 모습이 드러날까 하는 것입니다. 포토라인에 설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의 예상으로 다른 주요 피해자들과 달리 만약에 비공개로 부르면 검찰이 비난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중앙지검 현관으로 뭐 출입할 가능성이 있다. 공개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공개 소환을 한다면 제일 많이 오는 곳이 아무래도 중앙지검 현관이기 때문에 검찰 소환이 임박한 만큼 정경심 교수가 뭔가 공개적으로 중앙지검 현관으로 출입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정경심 교수 공개적으로 부르겠다는 거죠. 네, 예. 우선요. 지금 주말까지는 정경심 교수의 검찰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셨듯이 조국 장관 집에도 뻗치기를 했죠, 기자들이. 그런데 오늘 검찰에 또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이 있었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국면이 저는 바뀌었다고 봅니다. 검찰은 앞으로 오늘 압수된 물품에 대해서 아주 정밀 조사를 벌일 거예요. 어허.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보다 조국 장관의 직접적인 개입 의혹이 나왔기 때문에 예. 거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경심 교수의 소환은 이번 주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아, 이번 주는 아니다. 국면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오늘 압수수색하고. 지금 이제 검찰은 오히려 정경심 교수도 정경심 교수지만 그렇죠. 이제 조국 장관을 직접적으로 겨누는 쪽으로 약간 좀 포인트를 오늘 압수수색의 대상지가 아주 흥미롭거든요. 그러니까 어. 검찰 수사팀은 아마 어. 오늘 압수수색에 대해서 가져온 물품들에 대한 증거 분석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건 수사가 지금 한 달이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 압수수색했으면 보통 뭐 그 하드디스크 같은 거 포렌식하고 그러면 보통 이틀 내지 3일 걸린다고 보기 때문에 예. 아마 대통령의 순방 일정이 끝난 직후에는 일단 정경심 교수부터 소환할 가능성이 있고 정경심 교수를 소환한 다음에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할 수가 있고 아까 그 채널A 보도 관련해서는 굉장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려다 넘어가 버렸는데 어떤 병원 입원이요? 병원 입원만 이제 네. 입퇴원 기록을 안 남겼으면 의료법 위반의 문제가 의료법은 당연히 위반이고 조국 장관이 청탁금지법이야 김영란법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1인실을 썼는데 입퇴원 기록을 내지 않았으면 수납 내용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수납 내용이 있으면 입퇴원 기록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요.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그 연결을 해봐야 부분을 돼요. 제가 보기엔 예, 조국 조금 더 장관이 연결할 알아봐야겠네요. 문제는 아니고요. 아니죠. 아니, 조국 장관 부인이 문제되는 거지 왜 조국 아니, 장관 조국 장관 부인이 향을 받으면 장관이 속도가 아니, 지금 속도에 판단하시는데 뭐 비용을 안 냈다는 걸 어떻게 아세요? 아니, 그 내가 아니, 말씀을 그때 드리자면 드렸잖아요. 아니, 메모지에 그래서- 없다는 것이지 메모지에 없다는 것이고 아니, 그래서 제가 이번 기록이 말씀드린 없다는 내용은 아니다. 입퇴원 기록이 없다. 입퇴원 기록이 없다는 거 메모지에 없다 그랬죠. 아니, 근데 확인해 그걸 보셔야 만약에 되죠. 입퇴원 기록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되죠 그럼 당연히. 실제로 예를 들면 알겠습니다. 수납 같은 경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된다니까. 예. 이거는 아니, 순환 문제까지 지금 나오지도 않은 얘기인데 이거 혼자서 저희 두 분이 생각하시고 숙제를 하시는 주셨어요. 채널 A에서 좀 취재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채널 A가 한번 후속으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뭐 이건 확인된 바는 아니고 이제 가정을 토대로 해서 이제 그럴 수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차원의 얘기니까요. 그렇게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국 장관 정경심 교수에게 했습니다. 이제 비공개 소환이 아닌 공개 소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전에 김민지 기자가 설명을 줬는데요. 자,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의혹 중에는 사모펀드 의혹을 빼놓을 수가 없죠. 조국 장관 그동안 이 펀드 의혹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그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시죠. 저는 코링크라는 이름 자체를 이번에 알게 되었고요. 사모펀드라는 것이 잘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제 처도 전문 투자자가 아닙니다. 투자를 한 제 처의 경우도 이게 코링크에 들어가니 많이 어느 투자로 가니 자체를 들은 바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배우자가 주식 전문가가 아닙니다. 주식 고수도 아닙니다. 자기가 개별 투자한 것은 다 손해를 엄청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맡겼겠죠. 맡겼고 지금 문제가 되는 그 펀드도 현재는 손해가 난 것으로 확인을 제가 이번에 기회했는데요. 사모펀드니 펀드니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그 회사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 조 장관은 줄곧 뭐 본인은 물론이고 내 아내도 전혀 뭐 잘 몰랐다는 취지로 이야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민지 기자, 네. 이 코링크라는 회사 있잖아요. 조국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 코링크 정식 명칭은 PE 이 회사인데 뭐 의미심장한 또 증언이 하나 나왔다는데 소개해 주세요. 네, 코링크가 투자한 업체가 있습니다. 코링크 투자 업체 대표가 한 자유한국당 의원실과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조국 장관의 조카와 통화를 했을 때, 정말 진짜 돈을 누가 넣었냐? 이렇게 물으니까 조국 조카가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라고 하더니 나중에 결국 정경심 교수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코링크의 실질적 소유주가 정경심 교수가 아니냐라는 이제 핵심 증언이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통해서 나왔다는 건데요. 네. 방금 말씀드린 이 최모 씨는 그 코링크가 투자한 가로등 전매열기 업체인 웰스 CNT의 대표 이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의 코링크의 실소유주는 정경심이다. 이렇게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이 말했다는 사실을 웰스 CNT 대표가 자유한국당 쪽에 증언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돌이켜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정치데스크 시간에 이 그래픽을 소개한 바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좀 연이어서 한번 보시죠. 자, 2017년 5월쯤 얘기인데요. 이제 그 정경심 교수가 그 증권사 직원 있잖아요. 조국 장관 가족의 집사 역할을 했다는 그 한국투자증권 직원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설립부터 관여했던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라는 데가 있어. 근데 남편 청와대 가면 주식을 팔아야 하니까 그 돈도 이곳에 넣으려고 해. 좀 방법을 좀 알아볼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 교수가 코링크 P에 직접 개입을 했다라는 그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고 짙어지는 실소유주 의혹 아니냐. 뭐 이런 저희가 보도를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뭐 어떻습니까? 이 조 부장, 우리 현 부위원장 먼저 좀 말씀하시죠. 예. 지금 이 펀드 관련해서는 아마 제가 보기에 검찰이 좀 허물을 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허물을 켠다? 왜냐면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조국 아들로 수사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상황이. 왜냐면 지난주 한 2주 정도는 계속 이 사모펀드가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언론에서 취재하는 거 보면 대부분 이 코링크 P를 처음 만든 사람은 익성이다. 처음에 자본금 된 사람은. 그리고 펀드가 세 가지 있습니다. 레드 펀드, 블루 펀드, 배터리 펀드. 세 개 다 관여된 건 익성이에요. 지금 블루 펀드만 이제 조국 장관의 부인이 관여돼 있고 예. 실제로 그 블루 펀드가 23억 정도 되는데 그 13억 정도는 다시 그 익성의 자회사로 넘어갔습니다. 나머지 10억이 어디 갔냐가 지금 최대 쟁점이죠. 나머지 예. 10억이 만약에 익성 회장으로 갔으면 당연히 이
코링크는 익성이 세운 것이고 그 10억을 만약에 뭐 조국 장관이나 부인이 가져갔으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 사모펀드 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다. 그러니까 결국 처음에 설립하고 모두 관여하는 건 익성의 펀드로 결론 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조국 펀드라기보다는 익성 펀드로 보는 게 맞다. 예. 지난 주말부터 계속 나왔던, 금요일부터 나왔던 얘기가 이제 이 코링크 P의 실소유주가 정경심 씨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구속되어 있는 오천조과가 구속되기 한참 전에 소위 이 코링크 P가 투자한 웨스 CNT의 최모 대표한테 한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증권 바운더리에서는 보통 GP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너럴 파트너라고 해서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 실질적으로 제한적으로 출자를 하거나 또는 예를 들면 펀드에 가입하는 형태가 아니라 실제로 운영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출자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조범동이라는 사람이 최모 대표하는 사람한테 LP,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출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운영자다, 제너럴 파트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문제인데 거기에 더 지나가지고 아까 나온 그래픽 내용이 뭐냐면 예. 그렇게 초기 설립부터 감열을 해서 돈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 남편이 이제 수석이 되니까 그것도 다른 형식으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방법을 해서 알았다. 나오는 게 이제 사모펀드라는 거 형태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예. 실질적으로 그 설립 관여할 때 그 회사에 출자를 한 지분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자본시장법만 위반되는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을 정면으로 위반되게 돼 있어요. 그게 확인되게 되면. 예. 그러니까 앞으로 저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조범동이라는 사람이 애시당초부터 그 최모 씨한테, 웨스 CNT 대표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만약에 검찰에 확인된다. 그럼 뭐 그 영락 없이 그거는 뭐 공직자 법의와 문제는 나중에 따져봐야 되는데요. 네. 이 코링크 P가 처음 설립된 게 2016년 2월입니다. 예. 증자된 게 2016년 3월이에요. 네. 민족수용된 게 2017년 5월입니다. 사실은 그 이전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면 이 정경심 아니면 조국 펀드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우선요. 예. 제가 딱 정리를 해드리면 코링크는 누구 것입니까? 이게 쟁점이었죠? 코링크는 누구 겁니까? 현재까지 나온 것을 보면 이거는 정경심 펀드 같다. 여기까지는 지금 다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죠. 동의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조 장관이 알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증명서 문제가 수사 속도가 더 빠를 것 같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